최종의견 342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정현석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과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쉬워. 준비된 리액션이었어요. 너무 아쉽네. 아쉽기 전에 아쉽다는 말을 하시는. 정확하게. 아쉬운 감정이 채생기기 전에. 중요한 건 준비돼 있는데 네. 이건 아주 철저하게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방금. 그쵸 얘기할 때 네. 바로 준비가 되는 아, 그런 내가 느낌인 리액션을 거죠. 해야겠다 이런 그치. 생각에. 무슨 이런 말 할 줄 알고 준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바로 아쉬워서 네? 아쉬움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만해. 가끔 혼나기도 하죠 집에서. 그렇게 그만해. 뭐 이렇게. 너무 빠른 리액션. 아니 혼내는 사람이 없어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밖에 나가고 지금 엄청 좋아하실 수도 있죠. 댁에서 너무. 아니, 집에서는 대부분 네. 지겨워합니다. 아, 저도 그렇고요. 뭐 밖에서나 웃어주지. 근데 댁에서 또 저런다 이래요. 성대모사 하고 막 그러세요? 네? 댁에서 성대모사 그러진 하고. 내 돌았어요. 아니 그런 면모를 보여주셨을 거 아니에요 결혼 전에. 보여주기에는 우리 결혼 전 만남이 너무 짧아서 아, 진짜요? 4, 5개월 만나 그것도 이렇게 주선으로 만나서 그럼 지금도 모르세요? 네? 이런 면을? 이런 철저하게 면모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네. 잘은 모를걸요. 와. 아무튼 오늘 너무 추워요, 여러분. 서울이 그죠. 올해 가장 추웠다고 합니다. 오늘은 23일 금요일 녹음인데 네. 아침이죠. 지금 너무 춥네요. 영하 10몇 도죠. 네. 체감온도 영하 22도. 그러니까 맞아요. 리얼필은 마이너스 22도더라고요. 제가 약간 글로벌 어플을 보다 보니까 아, 예. 리얼필이라고 예. 나와요. 네. 이렇게 리필이요? 두꺼운 줄여서 리필. 두꺼운 패딩을 입으신 걸 처음 봤어요. 아 제가요. 네. 요게 엄청 얇거든요. 요 안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꺼운 거 또 이런 날씨일수록 껴입고 오면 네. 쪄 죽습니다. 실내에서. 난방을 세게 틀다 보니까. 저 지금 네 겹 입었어요. 아, 별로 내게 많이 입은 것 같은데.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얇은 걸로 이렇게. 얇은 네, 걸로. 얇은 걸로. 그래도 히트텍이에요? 뭐 어떻게? 히트텍과 폴라티와 마이와 지금 이 패딩까지. 히트텍이 어떤 브랜드에서만 쓰는 건가요? 그 이나영 광고 사실 그렇죠. 네. 이나영 광고하는 내복 내복으로. 내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저는 내복이 불편해서 못 그러니까 입겠어. 나도 좀 그러니까 위아래 다 안 입어요. 난 특히 나 다 안 입어요. 나도 위아래 다. 오늘 다 입었어요. 너무 심할 땐 보통 아래만 입잖아요. 너무 추워. 근데 오늘 반반. 반반이 뭐예요? 아래만 입고 왔는데. 치킨이야? 근데 정장 안에 내복 입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좀 불편을 하죠. 핏대잖아요. 특히 상의 쪽에. 상해 못 입고 오늘 셔츠에 비칠 것 같아. 하의만 입은 게. 아니 뭐 흰색 입으면은 근데 이제 선 같은 게 비치나. 네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선 없는 그런 것도 네이 나와요?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를 잘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는 나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뜻깊은 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진짜. 네. 달려가 보죠. 네. 먼저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주로님입니다. 베이스는 손재 아나운서님과 비슷한 입장인데 딸 키우는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추스를 수 있는 나이가 정해진 것도 아니거니와 개인차는 말할 것도 없고 본명 성장에 있어서는 그라데이션이 있을 텐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칼로 자르듯 딱 그어놓는 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것도 참 맞는 얘기인데. 그게 법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나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매사에 그렇지 않나 법은? 근데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기. 어쩔 수 없긴 해. 그러니까 네. 이 말도 동감을 하고. 예. 근데 또 어디서는 필요하니까. 잘라줘야 되니까 참 은의적인 게 있죠. 동감합니다. 예. 그게 법입니다. 명언이 또 나왔어요. 영원히 나왔네요. That's law. 예,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12월 생일이라 만나이 잘 혜택 아닌 혜택을 받고 살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군대나 행정 등은 이미 만나이 쓰고 있어서 딱 혼동이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네요. 근데 저 때는 빠른 1, 2월생과 학교 같이 다니다 요즘은 빠른 개념 없어져서 달라진 환경이 이제 정책이 되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 얘기하신 청소년법 나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 아니어도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나이 관련 이슈 되는 게 많아져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이 정리 저희가 나이를 각종 법에 있는 나이를 정리를 그때 해드렸었는데 네. 한 번 더 집탐을 해달라는 한 번 더 말씀.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어요. 더 깊게. 네. 네, 주로님. 이일의 PD님 그간 고생 많으셨고 유익하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우, 네. 우리 이 PD님도 챙겨주시고 떠나셨다고 한다. 떠나신 분에 대한 인사가 많아요 지금도. 네네 맞습니다. 팟빵에 니가 가라 내가 할까 님이 또 달아주셨네요. 이일의 PD님 고생 많으셨고 나중에 다시 스브스로 오세요. 벌써 2022년도가 지나가네요. 올 한 해 패널 분들께서도 바쁘게 보내셨을 텐데 몸 건강히 미리 멜클수 햄유이어입니다. 최종 의견 8년차 시작도 활기차게 응원합니다. 만수무강 코너 최종 의견. 8년 차예요? 네. 그랬나? 정말 내가 강의가 8년 차인데 2023년에 강의보다 늦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7년 차 같은. 7년 차 정도 올해 될것 6년 같은데. 6년 됐다는 내년이 파티를 되면. 했던 것 같은. 그 팬이면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댓글을 횟수로 달아주세요. 앞뒤로 딱 해서 이 만 나이로 안 하시고 네. 다 두 살 붙여가지고 8년 차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을 생각해서 이렇게 바뀌는데요, 말씀하실 수도 법이? 그렇게 하신 건가? 제가 네. 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네. 네가 갈까? 네가 가라? 니가 가라 내가 할까님 또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PD님 등장. 등장. PD님. 이게 아마 그래서 다 한 걸 거예요. 그 휴방 공지를 우리 아 맞아요. PD님이 하셨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걸 육성으로 하기로 했나 봐요. 휴방 공지를. 육성으로 또 올리셨더라고요. 원래는 댓글로만 올렸었는데 답 좀 해주세요, 피디님. 이게 휴방 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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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이제부터?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처럼 들어가 있어. 그럼 들어가면 네. 뭐 이래저래 뭐 구구절절 휴방하게 됐어. 뭐 이런 네. 식으로 나와요. 그 나는 피디님이 그러니까, 하셨죠. 그러니까 이래가 목소리가 안 좋았나? 그 전에는 그런 거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시키는 건 좀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갔으니까 막 얘기해도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디님 등장이라고 거기에 달린 댓글. 내가 이래가 목소리 안 좋나 그랬더니 수미님이 뒤돌아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막 손사래를. 아 진짜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네, 그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히로다님도 이 PD님한테 또 보내주셨네요. 이대 인턴 PD님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청난 경쟁을 뚫고 한 자리밖에 없는 인턴 PD가 되신 후 성실하게 1년을 다 채우셨네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턴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간이 향후 이대 PD님의 도전의 결정적 한 방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이대 PD님 격려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갓생 열심히 사시고 행쇼. 인기가 많네요 우리 PD님이. 어, 갈 때 감동적인 이렇게까지 멘트를. 예, 댓글 너무- 많이 안 달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여간 너무 제일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사랑 주셔서 그러니까요. 감사드립니다. 다이 PD도 좀 그랬나? 하여튼. 네. 빼꼼님 5분 20초 부분에 대한 댓글입니다. 하하하. 이게 제가 뭐였지, 이게? 정 변호사님 이 뭔가를 얘기를 해서 여기에 웃으신 분은 댓글 달아달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 전국에 한 명 정도는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댓글 달지 말라고 막 다시 막 네. 얘기하고 맞아. 뭔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뱃살마왕님 댓글 얘기하다가 뭐 등살마왕 와이프 뭐 이런 등살. 얘기하면서 네. 네. 이거 저격하는 것 같은. 이 점점은 웃기지 진짜 않다는 거죠. 웃겼으면은 크를 많이 썼으면 진짜 네. 웃긴 건데 아하. 하점 하나는 이게 그 점까지 있어가지고 예를 아, 갖춰주신 노력해 주셨다. 제가 지난 방송 때 우리 정 변호사님 네. 드립을 많이 못 받아들였는데 빼꼼님께서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못 받아주셨대요. 패널 중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못 받으면 진짜 아무도 못 받죠. 그렇죠. 조 변호사가 조용하면은 그런 리액션조차 안 나와. 그러니까요. 성공했네요. 네, 마지막 댓글. 마지막 댓글입니다. 네. 뱃살마왕님. 프라 가면서도 프라에서 화낼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래도 돈 쓰러 가는 거다 보니 마음이 좀 너그러워지더라고요. 내가 왜 화를 안 내냐고 댓글에 아. 했던 이제 그 얘기 답을 하신 거예요. 좀 원래 화는 좀 많으신 분 같아요. 화를 안 내서 내가 뱃살마왕님 해킹 당했다고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화하듯이 못 알아들었죠.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대화하듯이 그냥 얘기하셔서 저만 알아보네요. 뱃살마왕님 한번 뵙고 싶어요. 저도 오늘 댓글을 못 읽고 왔는데 딱 생각이 나네요. 아, 일단 많이 걸어야 하는데 여행 가서 비 온다는 것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닌지라. 근데 체코가 물가 싸다는 건 이제 옛날 말인 것 같더군요. 전쟁으로 인해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오히려 옆나라 독일이 더 싼 느낌이었습니다. 김선재 아나운서님 MBTI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떠오르는데 너무 길어지니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사전 지식을 얘기하면은 원래 이제 내가 진보로 나오니까 설문이라는 게 다 거짓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댓글을 달으셔서 선재 아나운서가 지난 방송에서 근데 내 MBTI만은 거짓이 아니다. 내가 나온 인프제가 내 동생이 너 믿을 수 없다. 언니라고 내가 생각해주겠다 했는데 또 인프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틀릴 수 없다 했을 때 제가 이 정도면은 벤마님도 반박을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달아주셨네요. 나름 또 본인 말을 하신 거예요. 벤마님으로 하면 댓글을 달게 하는 방법은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읽어주시죠. 1번 우연의 일치였다. 2번 그만큼 문항들이 변별력이 없었다. 3번 스스로를 속이고 답한 질문이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었다. 4번 아주 낮은 확률로 김선재 아나운서님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다 정도가 되겠네요. 내가 이분이 진짜 싫어할 것 같은데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ISTP 같아요, 이분. 이분이 MBTI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 MBTI ISTP일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뭐 이런 것도 다 해보실 것 같아요. 또 댓글 이야기네요. 네. 난 이 모습을 보고 네. 그 저는 INTP. 관찰 결과 저는 INTP에 겁니다. ISTP 같은데? 그런가? S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설하는 사람들은 S야. 네. 하여간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마무리. 마지막 가능성은 아주 낮은 확률로란 말이 굳이 아주 붙이면서 낮은 확률로. 네. 김선재 아나운서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근래 제가 댓글을 이번에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신 편입니다. 이번에. 네. 아, 그러네. 맞네요. 다양하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안녕하세요. 제가 쓰는 아이폰이 진동 모터 불량으로 유상 리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받은 폰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됐는데 날짜를 따져보니 리퍼 받은 지 89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운 좋게 보증 기간이 90일이라 급하게 휴가를 내고 시골에서 창원까지 서비스를 받으러 갔는데 황당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직원에게 직접 소리로 들려주었는데 유상 리퍼를 받을 때는 소리를 확인한 뒤 고장이라고 판단해서 리퍼를 해줬지만 이번에는 분해 점검 뒤 나사를 조여 소리가 나지 않게 해보지만 이후에도 소리가 나더라도 정상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과거에 교체받을 때도 교체 전에 분해 점검을 해야 했는데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교체가 되지 않는 모델이라서 고장 시에는 어쩔 수 없이 1:1 교환하는 게 유일한 수리 방법이었는데요. 실랑이 끝에 지점장과 수리기사 3명은 처음엔 소리를 들었다 했다가 나중엔 안 난다. 과거에 제가 유상 리퍼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애플 상담센터와 통화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하니 하드웨어 수리는 센터의 소관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였고 오랜 상담 끝에 다른 지점 재방문을 권고했고 다음날 부산 지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도 이 문제로 교체받은 적이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소리가 적게 들린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였습니다. 제가 유상으로 교체한 적이 있는데 돈으론 되고 지금은 안 되고 정말 운 없게 보증기간인 90일 전에 발견한 제 귀가 너무 예민한 건지 이틀을 허비한 게 너무 억울합니다. 네, 지금 다른 지역에 사시는데 창원도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이 고생하셨어요. 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그 기사의 기준으로는 소리가 적게 들린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거부가 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유상 리퍼를 받았는데 제가 이 저는 아이폰 이걸 써보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리퍼를 받는 그래도 의외로 아이폰을 안 쓰시네요. 다른 핸드폰을 주는 거죠. 새 거? 완전 새 거 주는 거예요? 여기 아니, 새 유일한 거는 아이폰이죠. 아니겠지만 새 뭐 포장에 쓰든 새 건 아니고 뭔가 네. 다른 기계를 주는 거죠. 새 건 아니에요? 새거 리퍼라는 게 아예 새 거는 아니지 않아요? 중고기를 주는 건가? 그럼 아닐 모르겠어요. 것 같은데 리퍼는 새 거 주지 않나? 근데 뭔가 모르겠네. 통에서 뜯어서 새 거 주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아 같은데. 그래요? 아. 우리는 리퍼를 받은 적이 있구나. 예전에 있어요. 약간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요. 교체를 리퍼 받으면. 한다. 기사가 막 여보세요 하다가 그 바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보면서 이거 기사가 쓰세요. 쓰던 거. 뭐 이런 거. 전 새거 받아요 이러면서 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네. 그런 문제겠네요. 뭐
저희도 소리를 들어보질 못해서 그러긴 그러니까요. 했는데 예. 폰이 바뀐 거잖아요. 네. 기존엔 소리가 나서 리퍼 기준에 맞는 거고 이번에는 뭐 그거보다 소리가 작다는 건지 아니면 청취자분이 들을 때는 똑같은데 이번엔 또 안 된다고 해서 안 더 된다고 억울하신 해서. 부분이 있는 건 잘 네.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그 일단 보증 기간을 지키셨으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뭐 소리 내지 리퍼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뭐 뭐냐 센터에서는 이제 뭐 무상으로 리퍼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그런 소리 분량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이야 뭐 본의적으로 저희가 어떤 법률이 위헌돼서 뭐 어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기보다 네, 사실관계를 센터와의 우리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거라 가지고 네. 사실관계가 딱 확정되면 이제 법리를 말씀드리는데 네네. 어느 정도 소리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뭐 소비자 보호원에 이제 이런 불만 같은 걸 접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죠? 예예. 정한되면 이걸로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송을 하는 건데 소송으로 가도 사실 판단 그죠? 네. 그거에 대한 확인이 돼야 여러 가지 그 내부 규정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이게 올바른가 뭐 그런 판단을 거쳐야 될 것 같아서 네. 안타깝다는 네. 이 심정은 같이 공감이 되나 뭔가 네. 딱히 어떻게 법률적 더 조언이 조언을 네, 해드릴 수 있을지. 나긴 좀 어렵겠네요. 소비자 보호 이런 측면이어서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90일을 다시 넘겨서 유상으로 리퍼를 또 받는 그렇죠. 거인 상황일 텐데. 만약에 이걸 네. 뭐 손해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뭐 네.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틀이 지나서 유상 리퍼를 받을 때 유상 그 비용 정도를 손해로 뭐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해주면 진짜 대박이겠다. 같은 지점에서 90일이 지나서 내가 하루 뒤에 가서 돈 내면 해주겠다. 유상 리퍼 해주세요 이랬는데 해준다 이러면은 좀 황당할 것 같긴 그죠.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일이 저희도 변호사들도 겪는데 저도 네. 와이프가 얼마 전에 자동차가 이제 공기압이 낮아져서 네. 보통 뭐 박힌 거잖아요. 네. 그럼 박힌 거면 이제 와서 겨울이라 그럴 센터에서 수도 보고 있고. 그래서 바람 넣어주고 아니면 좀 때우고 더 타다가 자꾸 그러면 지렁이.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지렁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거 뭐 해주더니 타이어를 그래서 교체를 해줬는데 또 그런 거예요. 뭐 별 실험을 다 했는데 휠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어를 새로 교체했는데 그런 거예요. 엘모 차량. 겨울이라서 자동으로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겨울이면은 그래서 공기압이 그런가? 아니, 추우면은 근데 이거는 떨어지니까. 약간 계절이랑 상관없이 작년에는 봄에 올해는 아, 봄에 또 진짜?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휠을 교체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돈 내고 하라는 거지. 아 타이어도 돈 내고 했다 맞아. 그래서 당연히 돈 내고 했지. 이건 소모가 된 거니까. 근데 교체하는데 휠까지 교체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안 돼 만약에.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 엘모 차량 지금 우리 와이프 그래도 8년째 타고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나사 풀린 듯한 잡소리. 네. 이게 무슨 모터가 돌아가는데 그게 소리가 크다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떤 흥견이 신 진동이 올 때 같이 뭔가 소리가 난다는. 진동이 약간- 올 때. 그죠? 진동할 때 이게 이제 진동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약간 뭔가 이렇게 나사 풀린 약간 소리가 모터 이중으로 들리는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거슬리거든요. 사람 입장에서. 고질 문제라고. 이게 아이폰만의 문제인 건가요? 뭐 뭐 그건 모르죠. 갤럭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 좀 역시 들어본 공대 아, 출신의 홍기시는 반도체는 수문양이 미래 먹거리다. 연습하셨죠? 아, 비슷해졌는데요? 반도체는 지난번엔 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그냥 하라고 하셔. 그냥 조성아 같았거든. 근데 돌아가셨던데? 화가 난 것처럼. 돌리면서 나 안 보지만 돌리면서 봤는데 돌아가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돌아가시는 게 맞아요. 기술 장사에 먹고 산다. 좀 비슷해졌다. 좀 세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노래 갤럭시도 좋아요. 자신 있게 하네 세게. 자신 있게 이제. 예. 마지막 방송 아닙니까?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아니. 본인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에이, 이거 미래 먹거리.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세요 다들.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요거는 요 사연 하다가 혹시 준비를 해왔나요? 멘트. 깜빡 준비했죠. 혹시 여기 막 메모에 이 적어놓으셨어요? 휴대폰이니까. 와, 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박수 쳐줘야 된다. 열심히 하신다 네. 진짜. 방송에 대한 애정이. 네. 우리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결론은 갤럭시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에이, 그런 뜻 아니고 우리나라도 제품 좋더라 이 말이지 뭐.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두 분과 기자님, 아나운서님은 혹시 주차로 인해 트러블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적당히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사십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중 주차는 당연하고 심야에 들어오는 차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한해서 단지 밖 대로변에 불법 주차를 해놓기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중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아침 봉사활동 모임에 가셨는데요. 봉사활동 중이라 휴대폰 사용이 어려웠고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전화를 받으셨나 봅니다.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차를 빼달라는 이웃의 연락이었습니다. 기어 중립이 당연하지만 혹시 실수했을 수도 있으니 집에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왜 안 나오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반말과 폭언을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에 보셨을 대한항공 사건을 레벨 10으로 놓고 이승기 씨 전 소속사 대표 폭언을 레벨 8이라고 한다면 이 이웃의 흥분도는 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폭언은 주차장으로 내려오신 저희 아버지의 등장과 함께 일단 종료되었는데요. 아버지가 어머니의 차를 쓱 밀자 차는 잘 굴러갔다고 합니다. 그 이웃은 딸과 함께 차를 빼고 자리를 떠났는데요. 일단은 사과를 받으시는 게 먼저인 것 같지만 혹시나 뻔뻔하게 나오거나 해코지를 하려 들까봐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통화는 데시벨이 워낙 커서 주변 분들이 상황을 다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하는데 인정될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이웃의 폭언 중 땡땡동 땡땡호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웃은 어머니의 전화번호, 차량, 주소까지 아는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신다면 이 부분도 소제기가 가능할까요? 또 협박죄 관련해서는 증거만 잘 갖춘다면 제3자인 제가 고소를 하는 게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어머니가 이런 일 당하면은 정말 화가 많이 나죠. 부모님이 그럼요. 이런 일을 당하면은. 그러니까 같이 있었으면 내가 대신 따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방어막이라도 했을 대드릴 텐데. 그것도 안 된 상황. 우리 엄마는 같이 싸우는데. 어머니가 방어막이 돼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되게 많이 싸우고 와요. 근데 이제 싸워도 에너지가 좋으셔서. 이렇게 제대로 못 싸웠다는 그 뭔가 부담이 맞아. 남으신 얘기를 진짜 한참 뒤에 들었을 때 맞아.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되는데라든지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좀. 나 이렇게 더 따졌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듣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근데 이렇게 했었어야지. 아, 왜 그때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막 이러면서 저희 부모님이 또 그러신 적이 있어서 근데 뭐 진짜 근데 뭐 사연 보내신 분은 사실 이게 그치.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전화를 당한 해가지고 당하신 얘기를 거죠. 해버리니까 사실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일단 모욕죄는 그 욕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욕설을 듣는 사람 외에 네. 뭐 길거리에서 했다든지 우리가 길 가다가 열받으면은 이제 창문 열고 욕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쪽 차량에 동승자가 있냐 없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화해가지고 단둘이 욕하면은 모욕죄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모욕죄 만드는 법은 스피커폰으로 바꾼 다음에 주변에 이제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좀 시키면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 말을 듣고 욕을 해야 모욕의 고의가 있거든요. 내 얘기를 저 사람만 듣는다라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데시벨이 높아서 주변에 들릴 정도라고는 하는데 그 욕하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하면 다른 사람도 듣는다는 거를 인식했다라는 점이 없다면은 모욕죄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받은 건 이제 어머니가 스마트워치 스피커폰으로 받아서 주변에 계신 분이 듣기는 했는데 그쪽이 예, 그렇죠. 내가 말한 게 다 공유가 돼서 다른 사람도 듣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스피커폰이고 뭐 옆에서도 뭐 얘기들 한다든지 아니 네. 너무 저러는 거 아니야 뭐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인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 이거 지금 스피커폰인데 우리 가족들이랑 듣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또 봉사활동 가서 받으신 거라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아까 스마트워치라고 하시지 않았나? 네. 스마트워치는 또 어머님이 이렇게 이게 뭐야 뭐 핸즈프리 하는 거 블루투스 하는 거 아니면 이어폰 보통 스피커폰 아니에요? 핸즈프리? 스피커로 들으셨대요. 근데 또 이게 또 스마트워치인지 저쪽은 모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좀 문제일 거고 협박은 이제 가만 안 두겠다라고만 해가지고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만 해가지고는 사연 보내신 분한테 너무
불리한 얘기만 해서 좀 죄송하지만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아서 다만 이제 같은 동네고 하는 부분이 우려가 될 수는 있는데 뭐 그 말한 사람하고 듣는 사람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성별이나 예. 무슨 뭐 여러 가지 느낌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고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깡패가 실제로 조폭하는 사람이 예, 그렇죠. 예. 뭐 일반인한테 가만 안 두게 이러면 그냥 협박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보니까 같은 아주머니들이신 것 같고 가만 안 두겠다고 했을 때와 이쪽에서 일반적인 들은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것인가를 판단하겠죠. 근데 같은 주민끼리 내용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단순히 그냥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는 뭐 협박이 되긴 좀 어렵지 않나. 몇 동 몇 호는 영향을 특별히 주진 조금 줄 수도 않나요? 있을 것 같아요. 너 몇 호 살지 내가 알아. 가만 안 둘 거야. 그러면 그리고 좀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 죄송하지만 가만 안 있을 거야랑 네. 가만 안 둘 거야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이거랑 너 가만 안 둬. 너 몇 호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네. 뭐 더 나가서 너 뭐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더라 이 정도 되면 이제 협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딱 어떻게 제가 지금 사연만 가지고 답하기 힘들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다. 예. 아. 이번에 그 협박죄에서 예전에는 그 피해자 당사자만 이제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면 협박죄를 인정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 통상 일반인들이 해악의 고지를 들었을 때 공포심을 느끼냐에 따라서 협박죄 유무를 또 판단하기 때문에 네. 뭐 주변 분들 우리 같은 그 지금 직접 명확하게 그 파일을 다 들은 건 아니라서 저희가 네. 예, 어떤 뉘앙스랑 어떤 그 뭐 데시벨 정도 그리고 어떤 네, 정도의 네, 네. 그런 의도를 가지는 그런 느낌을 전달 받았는지는 모르니까 그 네. 부분은 다시 판단해야 될 텐데요. 너무 이제 무섭게 정말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뭐 음성을 깔아서 하던가 아니면 너무 크게 하던가 음성을 라고 깔아서 하면 한다고요? 조금 인정될 가능성이 좀 생기긴 하겠지만 네.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인 어떤 그 뭐 보통의 아주머니가 네. 좀 그러니까 화난 정도의 아주머니가? 말씀 네. 드리는 거는 그 협박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나는 자기 딸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그것도 웃긴 신기해요. 거야 참. 응. 뻔히 보고 그러니까. 있는데 옆에서. 저 미니가 그냥 밀렸다면서요. 딸이 또 그리고 그러니까요. 성년이 아니고 이러면 만약에 그러면 그런 걸 보고 배우는 건데 애 학원 데려가 준다고 하는 보는 거 고등학생 뭐 아, 중학생. 그러겠네.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최대한 그 차 씁쓸하네. 외우셨을 테니까 어떤 차인지 피해서 피해자네. 대세요. 정말 저희가 그게 옛날에 그 최선인 것 판결 같습니다. 당한 사람이 하면서 피해야 되는 게 좀 아랫집 그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네. 그 인터폰을 눌러서 막 목소리든 뭐 네, 심하게 맞아요. 했던 그분이 유죄가 됐던 네네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예, 이 부분은 네, 그때랑 좀 달라서 예, 통화 네. 음량만 좀 커서 흘러나온 거고 뭐. 스피커폰이든 인터폰이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다는 걸 인식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이긴 네. 해서 핵심은 그러니까 협박죄 핵심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모욕죄 그죠? 예, 모욕죄나 모욕죄로, 명예훼손죄. 예, 어려울 것 그리고 협박은 핵심 딱 두 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 그래서 해악의 널 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어야 그렇죠. 되고 예. 두 번째는 무서워야 되고 보통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공포심을 근데 이제 두 개 다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제 잘 더 봐야 되겠지만 네. 혹시 뭐 추가적인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 네. 오히려 저는 근데 오히려 약간의 폭행으로 폭행? 예, 뭐 유형력 행사가 뭐 그냥 그런 단순히 판결이 있었죠. 예, 뭐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뭐 폭행으로 뭐 심적으로 상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가지고 그쵸. 폭행이 될 수 있다. 폭행은 원칙적으로 몸이 닿아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물건을 근처에 던졌다든지 예, 전화기에 엄청나게 고성으로 예. 계속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고막이 아플 정도면 폭행죄라는 판례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내 귀가 아프다. 예, 예. 너무 시끄러워서 그러면 어. 폭행죄라는 되게 특수한 판례가 있어서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있었죠. 제3자가 또 할 수 있냐 네네, 어머니에 대해서 고소.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스트레스를 충분히 할 받아서. 수 있는데 그때는 이름이 고발이 됩니다. 네.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 네네.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 되겠죠. 고발이죠. 네. 가능합니다 그거는. 근데 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은 뭔가 그건 좀 더 할 수 있는 약간 여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상범주를 좀 벗어났다고 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네. 이제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 그 말도 맞죠. 뭐 네. 어머님이 또 이렇게 씁쓸합니다. 뭐 예. 신체적으로 강하고 이러신 것도 아니고 뭐 자기를 방어하기가 저기 힘드실 네. 수 있으니까.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한 주 동안의 화제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는 어쩌다 마주친 판결.
대법 계약갱신 기간 바뀐 집주인 실거주한다면 세입자 방 빼줘야. 임차인 B 씨는 제목 얘기가 좀 특이한데. 대법 지난번에 읽었잖아요. 아니 이 제목이 좀 특이했나? 대법 임차인 B 씨는 2년간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했습니다. B 씨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3개월 전 이미 집은 다른 사람인 A 씨에게 팔렸고 기존 주인은 새로운 주인 측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 A 씨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계약 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갱신 거절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새로운 주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임차인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예, 일단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는 예전부터 임차인이 주택에서 전입신고까지 하고 살고 있으면 내 임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 주인이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대인지위가 승계됩니다. 그래서 네. 내가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 기간 동안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집을 새로 산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내 임대인이야 라고 말해서 그게 임대인지위 승계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개정된 신설된 법은 주택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라 그래서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웬만하면 갱신을 해줘야 되는 법이 생겼죠. 다만 그 법을 만들면서 당시 임대인이 내가 이제 너 나가면 내가 살 거다. 아니면 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살 거다. 그러면은 이제 거절할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이 이슈는 새로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남은 기간에 내가 이제 기존 주인한테 갱신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이 임대인이 되는 거죠. 새로 이제 임대인이 되는데 그 사람이 임대인이 되더니 내가 살 건데 내가 이 집을 샀고 당신 나가면 내가 살려고 산 건데 내가 거기 거주하려고 구매를 한 건데 라고 나올 때 과연 거절이 되느냐 이게 이슈였고요. 이게 1, 2심에서 뒤집혔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면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고 새로 임대인이 된 사람 집의 새로운 소유자가 돼서 임대인지를 승계한 사람도 이 남은 기간이 6개월에서 2개월 전이라는 기간만 지금 남아 있다면은 내가 샀고 내가 당신 임대인 새로 된 거 맞고 근데 내가 살 거야. 라고 해도 이제 임차인이 기존 임대인이 아니어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던 판결인데 대법원이 이제 확정을 지었네요. 이미 계약 갱신을 전 주인에게 이제 원래 주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된다는 거. 그게 이 법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해서 그쪽에서 사실 이사는 전 주인이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전 주인이 거절을 안 하고 있어도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전 그거는 주- 조금 치사하다.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갑자기 같아요. 집 팔리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조금 그러니까 논란이 예를 들면 2심에서는 임차인 손을 들어줬었어요. 임대차 종료 5개월 전에 저 더 살게요. 그래서 원래 집주인이 뭐 그러세요라고 하든 아니면 안 된다고 하든 해서 막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치. 집이 갑자기 그 2달 뒤에 다시 팔려서 새 집주인이 안 돼. 나는 내가 살 거야. 난 내가 살 거야. 하면 나가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살 거야. 우리 딸이 살 거야. 네.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죠. 원래 이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게 기본 민법의 법원인데 그거 로마 법원 아니에요? 로마부터 거의? 게르 뭐 아주 오래된 말이에요. 인두비오 네. 같은 느낌인데.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해서 그거는 원어로 몰라요? 주인이 네. 바뀌면 일단은 세입자는 나가는 게 원칙이었는데 그걸 예외를 둔 게 주택 임차 보호법이 네. 이제 80년대쯤 됐죠. 임대 70년대. 임대인 그 지위를 승계하게 만들어서 강력하게 네. 보호를 하는데 거기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계약 갱신 요구권까지 주니까 이 중에 뭐 이중 3중에 그런 임차인 네. 보호를 하게 됐는데 너무 임대인 지위가 또 열악해지니까 이 뭐 지금 의도적으로 한 뭐 그런 것들은 좀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집이 필요해서 집을 산 사람이 이제 임대인이 들어왔는데 자기가 임차인이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뭐 임대 측에서 보면 그것도 너무 가혹한 부분이 그럴 수도 있어서 있겠네. 그리고 예. 종료 2개월 전 이후에 집을 사거나 예. 아니면 그 전에 샀어도 그 2개월 전까지 거절 얘기를 안 하면 예. 그러면 사실 또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기간도 중요하네 그러면. 네, 기간이 엄청 그걸 중요하죠. 보고 사야겠네요. 아. 집을 살 때도 잘.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또 그런 거죠. 내가 샀는데 임차인 나갈 것 같았는데 그죠? 네. 갑자기 요구했다고 하면은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2020년 신설된 이 갱신 요구권과 관련된 대법원의 첫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네. 법은 다 밸런스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걸 고려해주고 또 이렇게 해서 판례를 2심에서는 만들고 임차인이 이겼는데 네. 다시 그죠? 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그거였군요. 집중 탐구. 네, 최종 의견이 한 해 동안 43번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요. 그래서 법 제도의 변화나 되게 화제가 되는 판결이나 뭐 법적인 쟁점이 있는 실생활 문제 그리고 드라마에서 본 법과 현실 이걸 3편 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알아두면 좋은 법상식 등등 많은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드린 죄송한데 드라마가 네. 3개가 뭐였는데요? 소년심판, 아하. 우영우. 아. 재벌집 재벌집을 한 게 아니군요. 네, 그냥 두 개. 두 개. 책을 들고 3개나 돼. 네. 재벌집 그냥 네, 책을 우리가 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그로를 끌었던 것이죠. 네. 네. 2개로 좀 네. 정정해 주세요. 네, 2개입니다. 예. 부끄럽네요. 갑자기. 내가 안 짚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잖아. 네. 아무튼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의견에서 다뤘던 판결 가운데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판결 외에도 사실 법적인 쟁점 이런 걸로 많이 집탐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외부에서 언급한 뭐 올해의 판결 이런 걸 우리가 안 다룬 적도 판결로는 안 다룬 적도 있고 이러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다뤘었던 것 중에서 일단 의미가 있는. 제가 몇 개 고른 겁니다. 좀 선정을 하셨죠. 잘.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냥 제가 마음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흥미로웠던 판결. 이렇게 또 판단을 하다니. 아, 이게 흥미로웠던 방법이 그냥 박하정이 흥미로웠던 거네. 우리는 별로 별로예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아, 네. 아니까 이제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없을 때 하신 거네요. 이거 맞아요. 이거는 1월 16일에 나왔던 기억하시는 판결인데요. 변호사 중에 나밖에 없네. 방역 패스 기억하시나요? 이제 이것도 옛날 일이네요. 방패. 방패 안 되면 마트도 못 가고 네네. 이랬던 일들이 학원도 못 가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법원이라는 게 뭐 같은 판사라는 뜻은 아니고 이제 판사는 법과는 다르죠. 이제 같은 행정법원이긴 하나 거기서 이제 다른 판단을 내놓아서 한 재판부는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해서는 식당, 카페보다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백신 미접종자들이 기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시설에 가는 건데 이걸 통제하는 거는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다른 재판부는 대형 점포 방역 패스에 대해서 이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얘기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형 점포를 갈 수 있다. 그죠. 전통시장에 갈 수 있지 않냐. 오히려 좋아. 전통시장 활성화. 네, 그래서 집행정지를 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이 했었던 시기 적이 자체가 있었죠. 참 신기한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지금 맞아요.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지금 와서 보면 전자의 판사가 좀 네. 멀리 내다본 거 아니에요? 지금 방역 패스 이상해졌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당시 당시에 이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과 거니까. 정부에서 이제 어떤 이런 자유를 조금 제한하면서도 이걸 하자라고 했던 그런 것과를 네. 다 고려해서 한 것이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자유를 제한한 이게 되게 침해하는 건가라는 걸 물어본 거니까 전자는 침해다라고 보고 후자는 네. 뭐 침해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한 거라서 네. 뭐 후자의 판결이 방역 패스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런 건 아니죠. 법원이라는 게 항상 나는 또 신기했던 게 이 시기에도 우리는 법원에 가서 답을 구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최종 최종 답은 그렇잖아요. 법원이 하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 겪는 상황이고 모두가 네, 네. 그런데 이 기준을 여튼 법원에 가서 우리는 받겠다라고 네. 한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게 네. 되게 신기했어.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흥미로웠던 판결은 아. 네 3월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식당 주인 몰래 식당에 들어가서 몰카를 막 설치하고 아 맞다 있었다. 했는데요. 주거 침입죄는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판례를 변경한 그렇죠. 사건이었죠. 이게 예전 25년 전 우리가 남이가 초원복집 발레. 초원복집 우리가 사건. 남이가. 그 너저 판례는 틈만 나면 하려고 하지 마. 아 예. 초원복집 판례는 뭐였죠? 그때는 주거 침입죄가 된다라고 된다. 봤던 된다죠. 예. 거죠.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도 예. 그 공개된 장소를 관리하는 지배권이 있는 식당 주인이 저 사람이 도청기를 설치하려고 들어온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중시해서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건데 이제 바뀐 판례는 공개된 곳이면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막 특별히 무슨 뭐 담을 타고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또 그 이후에 그런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 바람 피우는 거. 아 맞아요. 그것도 흥미롭네. 많이 보세요. 그거는 올해가 그게 아니었나요? 훨씬 흥미로웠죠. 그래도 옛날이었나 봐요. 그거가 올해죠, 올해. 그러니까 이 전압 판례 바뀌고 나서 나온 거니까 정확하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어쨌든 주거 침입이 안 된다는 걸로 바뀐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나갔는데 아내가 뭐 바람을 핀다고 치면 이제 바람 피는 남자가 그 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공동 주거니까 또 평온이 깨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바람 피러 들어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주거 침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열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물론 어차피 피우는 거지만 밖에서 피우는 거랑 그냥 아니 뭐 우리가 쾌락의 얘기하는 것도 끝까지 달라. 간 거예요 그거는. 아 집까지 간 거니까. 그러니까 집이 편하고 좋다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겠어요. 약간 그 긴장감을 즐기는 거지. 아 진짜? 그렇지. 나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굳이 거기 간다는 거는. 네. 참. 이런 판례가 있었고요. 근데 바람 핀 것도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결국은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주거 침입도 민사로 안 가야 되니까. 된다. 저는 근데 그 판결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전 반대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내가 말이 보니까 되냐고. 네가 보수야. 그 약간 유교 쪽 보수야. 유교 쪽.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약간 재벌 그런 쪽 보수가 아니라 그런 유교 보수. 유교권이야. 네. 다음 박하정 선정 의미 있었던 판결. 그러네요. 이게 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좋아요. 네. 지금까지 흥미로웠습니다. 아, 네. 이건 이제 의미가 있는지 보죠. 의미가 있는지 봐주세요. 네. 긴급 조치 구호 이거 말해 뭐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아. 7년 전에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 아, 지난 네. 8월에 있었습니다. 이게 과거에 7년 전에 이제 긴급 조치 구호 발령이 그렇죠. 위헌이고 무효이긴 한데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이게 바뀐 거죠 이제. 그래서 긴급조치 발령, 적용, 집행 이런 것들은 다 일련의 국가 작용이다라고 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의미 전체를 있었죠. 시퀀스로 본 게 이 판례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네. 국가 적용이라는 게 일종의 시스템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좀 의미가 그래서 이제 인정해줬다는 게 네.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도 제가 소개를 했지만 대법관 두 분의 이제 두 명의 의견 중에 이런 부분이 되게 좀 더 강한 의견이 있었죠. 그렇죠. 이게 뭐 읽어주시죠. 뭐. 당시에 그 긴급조치 구호 발령으로 인해서 막 형사처벌을 받고 막 이랬던 사람들 그 당시를 얘기하면서 긴급조치 구호를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법관들의 행위는 법관들의 행위는 당시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거다. 그렇죠. 음. 법관이 톱니바퀴 외부에 존재하는 제동자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때 네.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고 마치 우리 최종 네. 의견 제목처럼 네. 의문문으로 아닌가? 이렇게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때도 근데 김선재 아나운서님은 그래도 사과를 한 건 아니지 않는가? 네. 아, 그렇죠. 맞아. 네. 물음표 좋은- 투성이네요. 지적을 사과하세요. 네. 이 그 이제 판결이- 공감을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선재 아나운서의 그 말이 네. 맞아. 그때 댓글에서. 댓글에 많이 예. 달렸어요. 공감을 많이 그렇죠. 샀어요. 나 그건 그러니까. 기억난다. 나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니었나. 선재한테 의미가 있었네요. 그렇군요. 공감을 많이 박하정 받은. 네. 기자님의 빅. 네. 그리고 두 번째 픽은 오호.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 중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요건 화제의 판결이었죠.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긴급 조치는 집중 탐구였고. 네,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음. 이게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서 원래는 출생신고가 됐었는데 성년이 된 다음에 이걸 바꿔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겠다라고 했고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어머니 쪽의 종 중에 종원 자격을 인정해 달라라는 소송을 거쳐서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전화비체 판례 변경과 연동이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남성 종중원만 네. 종원으로 인정하다가 그렇죠. 네. 성년이라면 미성년자는 안 돼요. 성년이라면은 음. 남성 여성 불문하고 당연히 종원이 된다는 판례랑 요거랑 이제 컴비네이션이 된 거죠. 네. 성본을 바꾸니까 엄마 쪽도 종중이 네. 저는 이 판결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네. 제가 이제 합류한 지 얼마 안 됐던 때인데 네. 이제 화재 판결은 우리 정 변호사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대로 보지 않고 왔던 게 아닌가 반성을 반성을 하면서 그 앞으로는 다음부터는 이제 화재 판결도 다 보고 오시는 거죠 지금. 그거 다 청취자 보고 사연 댓글은 또 읽어야 되니까 보고 오고.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가끔 집탐을 좀 덜 보고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점점 말수가 줄어들죠. 뒤로 갈수록 말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열심히 보고 와요. 네. 조변호사님. 아니 진짜 너무 메모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오시는 비교되게 너 너무 그래 진짜. 요새 메모 안 하는데요. 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다음은 어떤 판결인가요? 이제 의미 있는 판결, 흥미로운 판결이고 이번엔 뭐예요? 이대로 괜찮나? 판결입니다. 이대로 괜찮나? 제목이 좀 구리네요. 어그로 좀 잡아주세요. 어그로하기 조금 네. 이대로 괜찮나는 네. 물음표가 치는 다 데서 말 아닙니까? 어그로라 생각하시는. 어? 기자들이 이렇죠. 네. 웬만하게 이대로 안 괜찮지 않아요? 이대로 안 괜찮은데 유독 안 괜찮았던. 유독 안 이거 괜찮아. 안 괜찮아. 네. 짧게. 이겐판 네. 줄여서. 이겐판. 첫 번째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인데요. 서울과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 설비도 없다. 이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서 시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대법원에서 하급심에서 운수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던 하급심도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했던 내용이 이 원고의 주거지 직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피고 버스 회사들이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탑승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갑자기 출장 갈 때 부산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고 막 진주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가능성들 이분들은 자기 집 근처 회사 집 근처 여기만 딱 보고 여기서 그러네. 주로 너 다니니까 딴 데 별로 탈 가능성 없잖아. 다 갖춰야 돼 이걸 이렇게 보는 게 말이 되는가? 전국을 다 이동할 수 있는 게 이동권인데. 그렇죠. 너의 어떤 출퇴근 네. 루트가 아니다. 네. 그래서 상관이 그 없다. 자체로 어떤 제한을 해버린 거 아니냐라는. 지금 들어도 후진적인 마인드네. 그러네요. 안 괜찮네요. 이거는 뭐 안 괜찮아. 뭐 이제 그 부분과 뭐 운임 인상 등을 통해서 이런 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나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등의 이유가 있었어요. 네. 하면서 구차한 변명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장애인 관련 매체에서는 장애인 시외 이동권을 전면 부정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사를 한 쓰게 수백억 됐었습니다. 정도 돈이 드니까 네. 이거를 해라라고 판결을 하게 됐을 때 좀 뒷받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긴 했네요. 네네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대로 괜찮나는 아하 이걸 하셨네. 아하. 어린이집 원장이 CCTV를 지워도 처벌하지 못한다 였습니다. 네. 이것도 법이 사실 네. 이거는 법 탓이긴 해요. 그죠? 네. 그렇죠. 판결이 막 어떻게 이런 논리로라기보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판결이 또 법 해석을 좀 잘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법률 규정이 원래 좀 그런 거라 그렇죠. 이게 형사처벌이잖아요. 또 이 판례는 그러니까 그렇죠. 네. 확실하게 형사처벌의 요건에 해당해야 되다 보니 아예 삭제해버리는 거는 이제
영상 정보 훼손이 아니라서 그랬죠 아마 제 기억에는. 이게 그죠? 벌칙 조항에서는 훼손 당한 자 관리를 잘 못해서 네. 훼손 당한 자는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훼손 당하다는 수동태도 좀 웃기네요. 직접 내 하는 몸이 훼손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거 내 건데 내 CCTV인데 나 이거 실수로 이거 이렇게 됐어 관리를 못해서. 그래 나 훼손 당했어. 훼손 당했어. 또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애초에?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럼 훼손 당한 자는 처벌하나 직접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진짜 코미디다. 네, 그래서 지금 정말 안 괜찮았네 이것도. 이것도 진짜 그래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네. 판사만 했었습니다. 욕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진짜 좀 법이 안 그러네. 괜찮은. 네, 법이네요. 법이 주로 안 네. 괜찮고 뭐 판사도 죄형 법정주의 봐줍시다 또 죄형 영합성의 법정주의 원칙 때문에. 또 네. 문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음. 해석해서 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당시도 그렇긴 얘기를 하죠. 했었대요. 원칙적인 판단을 하시는 네. 김법이요 프로래요. 틈만 나면 진짜 저 옆에서 틈 좀 주지 마요 선재하나. 저 안 주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인식을 못 하고 안 있는 웃잖아요. 거예요. 네. 눈길도 주지 않으십니다. 눈길 절레 스타일에서 절레절레하다가 전래동화 절레절레. 드리겠어요. 자, 네, 다음 네. 요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대로 괜찮나 판결은 마지막이에요. 네. 많이 왔네 이제. 옛 연인의 집요한 전화 아 법원 아하 이거 최근 안 이게 받았으니 지금까 스토킹 무죄. 예. 네, 이것도 안 입니다. 괜찮네. 안 괜찮네. 오늘 선정을 다 공감해 주네요. 우와. 이거 마지막까지 지금 다 네. 통과하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감사합니다. 방송이니까 훈훈하게 아, 마무리합시다. 훈훈하게. 너그러우시네요. 아니야 근데 뭐 실제로 우리가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전화를 했는데 집요하게 하지만 전화를 받지 뭐 수백 않았어요. 통을 했는데 부재중 네. 전화 떴다. 안 받았으면 이제 스토킹 범죄가 아니다. 아니다였던 그렇죠. 거죠. 아. 정말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이것도. 도달한 표시로 이제 부재중 전화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또 죄형 법정주의 또 네, 그래서 명확성의 죄형 법정주의가 원칙 또 네. 줄여서 죄 또. 잘못했네요. 이것도 이제 법을 그러면 더 명확하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나왔습니다. 음향이나 네. 부호 등의 송신행위의 문제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벨이 울리니까 음향 아니냐. 예. 근데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도된 음향을 전송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뭐 무음일 수도 있고 사실 그래서 아예 법을 좀 바꿔서 부재중 전화 수백 통 떠 있는 거 보면은 그 자체로 공포고 네. 또 선재 아나운서 나 왜 이렇게 선재 좋아하니? 나 선재 한 말만 자꾸 기억이 나. 선재 아나운서가 그때 그 업무를 못 한다. 이렇게 그렇죠. 전화가 계속 오면 정상적인 업무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방해되는 거 아니냐. 저 통화도 배터리 못 하고 막 하니까. 아예 꺼지고 막 쓰지를 배터리나. 못하지 핸드폰. 왜냐하면 통화를 해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난 무서워서. 손괴죄, 그 손괴죄. 얘기했던 게 좀 기억이 나요. 손괴죄? 핸드폰 배터리 나가. 그것도 좀 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정한 6개의 판결을 아주 6개가 맞나요? 네,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네. 흥미롭고 의미 있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 판결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올해 43개 방송에 흥의견. 네. 네. 아니. 목록을 드렸는데요. 아 그러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알찼던 방송과 아쉬웠던 방송이 혹시 기억나신다면 300회부터 341회까지네요. 오늘 하면 42회까지 300회는 네. 형사소송법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새해부터 시작됐다. 이게 검수한박이었었나요? 아니요. 아니었나? 아니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아하. 뭔가 하는 것이었는데 가장 잠깐만요. 큰 변화인데 왜 기억을 못하죠? 어떻게? 그리고 막방은 19금 영화는 몇 살부터 볼 수 있나요? 네, 아. 였습니다. 아하. 그 일단은 딱 하나를 정하지 못하겠고 이제 재밌었던 게 제목 중에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가 법대 합격 인터뷰 때 들고 있던 책은 어그로 이게- 그 어그로 1등이 이게 제목이었죠. 저도 억울할 네. 등을 재밌는 제목 뭐 있나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것도 중요하네요. 아 맞다. 네. 나 왜 이러지? 까먹고 있었네. 갑자기 중요한 가장 큰 죄송해요. 변화네요. 네. 그것도. 그렇죠. 검수한박 이상으로 큰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한동훈의 반격 등과 등, 중 사이. 요건 이제 제목이 좀 네. 본질을 다 알려줬다. 이런 이런 느낌에 좀 높이 평가가 되네요. 또 아무나 말씀해 제목 주세요. 평가만 하지 말고 내용. 아니 좀 그냥 오늘 제목 평가만 하고 갈게요. 가장 이거는 영화 제목 같아요.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아, 오 멋지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혀 상관없이 화판 어그로를 위해서 선거 도중 욕하면 형량 3배 문표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 놓치 둘 다 놓친 것 같아요. 두 개가 너무 물과 기름 같아요.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이 앞에는 제목이. 너무 네. 너무 정말 마음이 가슴이 울리는 네. 문학 작품적인 표현인데 뒤에는 네. 욕하면 3배?
네. 이게 거의 억울하네요. 이번 정리하면서 반성했어요. 이거는 좀. 저는 진짜? 방송 자체는 아쉽지 않았는데 네. 336회 이태원의 비극 누군가 밀었다면 살인죄 이거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아하, 이거 제가 못 나온 아쉬운 날이네요. 방송으로 꼽겠습니다. 방송 자체는 아쉽지 않았지만 우리의 방송이 아쉽다기보다는 이게 주제가 여튼 좋은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결과로 네. 봤을 때 해결이 안 그럴 수 되고 있는 게 있네요. 답답해서 아쉬운 방송으로. 제가 43회 중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안 나왔을 것 같은데 2번? 3번? 아 그때 근데 이태원 때 못 음. 나왔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우영우를 안 봤지만 안 봤음에도 안 재밌었어요? 봤음에도 스포주의 그 몇 회였죠? 324회. 네. 지적 장애인도 나쁜 남자를 사랑할 자유가 있다고. 아, 이건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약간 우영우랑 뭔가 딱 상관없죠. 정해진 것도 없고 사람마다 굉장히 기준이 달라서 저는 이런 류의 주제들을 했을 때 네. 우리가 토론할 거리도 되게 문제 많고 되고. 내가 이입해서 이렇게 막 얘기도 아 그런 게 좋다. 하고 했을 때 그 뭔가 토론하고 논쟁하고 네, 이러는 저도 이 방송들이 좋은 방송이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아 네. 저도 이 방송이 네. 좋았습니다. 거짓말. 모티브를 기억난다면서. 아니 기억나고 이게 사실 우영우 특집이 아니라 우영우가 던진 화두였고 우리는 그렇죠. 우영우를 안 봐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지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댓글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 뭐냐면 어떻게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어떤 막 얘기들. 법이 바뀌거나 판결이 나오거나 이건 이미 확정이 된 걸 우리가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현재 리뷰 잘하네. 네. 1년치 리뷰. 네. 또 얘기해봐 또 뭐. 너가 잘한다. 그래서 다시 잘한다. 송중기로 가자면 조 변호사님이 기억하는 좀 괜찮았다 하는 방송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고 알찼던 거는 검수완박 시리즈면서 가장 아쉬웠던 방송도 본인의 본인이 첫 처음 방송. 드디어 최종 의견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때. 아, 네. 아, 309회 309회 때. 네. 댓글가 제목이 뭐예요? 드디어 아, 최종 의견 새 가족을 검수완박 소개합니다. 1편인데 그때 왔구나. 예, 예. 네네. 근데 검수완박 1편이라고 2편 안 했죠 우리가. 아니요. 이편 했어요, 그다음. 예. 그다음에 310회 때 했는데. 아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한 거구나. 네, 네, 네. 정보 나는 완박도 하고 요 네. 3탄 요 시리즈가 근데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알차지 왜냐면 않았는가. 처음에 오자마자 검수완박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참 그거를 부담스러웠을 알찬 것 걸로 같긴 지금 꼽은 거예요. 알차면서 아쉬우면. 아쉬우시다. 아쉬우면서 더 알찼다.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다. 아쉬운 건 어떤 부분이 본인이 그냥 본인이, 제가 처음에 좀, 와가지고 예. 내용은 좋았으나 네. 더 열심히 본인이 좀-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반성합니다. 본인 정치적인 주제를 좋아하네요. 뭐 아니, 어떤 당을 아니. 지지하시나요? 저는 어. 338회를 기억에 남는 회로 꼽겠습니다. 화성 초등생 아버지의 눈물. 야, 나는 다 까먹고 있다가 지금 다들 얘기할 때마다 공감이 돼서. 이거는 약간 법률적인 쟁점이 막 있었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거까지 짚으면서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알리고 하는 80년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저 한두 살 차이라고.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요. 네. 그랬던 기억이 그 알도 납니다. 나오신 오빠가 그 알 네, 나오시고. 네, 맞아요. 이제 뭐 거의 중년에 접어들 나이네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댓글 1위 방송과 댓글 꼴찌 방송을 공개하고 그거를 수집을 아. 할 수가 있는구나. 제가 들어가서 다 셌습니다. 통계. 달리는 거. 그 SBS 최첨단 AI죠, 그게. 예. 박하정의 AI가. 아, 그 본인이 손으로 한 거예요? 네. 아, 네. 아, 그런 게 없구나, SBS. 아니 이게 최종적인 리스트만 쫙 뽑아서 그 밑에 댓글 표시 이렇게 되는 게 없더라고요. 다 들어가서 있을 몇 법도 개인지 한데. 내가 그 들어가서 스브스 몇 개인지. 연예대상을 보진 않고 앞에 네. 그 아나운서 주시은 아나운서 얘기해서 뭐 AI인 척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SBS 뭐 그런 거 있다던데 뭐 그동안 예능에서 가장 얼굴이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그렇게 할 수가 있대요 최첨단으로. 그러니까 지나가다 진짜일까? 나오는 것도 불안가? 아니 그 진짜 영상을 넣으면은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 가장 툴만 있으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이 신동엽이래요. 오래 하기도 했고 또 프로도 많이 했고. 우리는 툴이 그런 거 없잖아. 없습니다. 네. 툴 없어요? 그럼 없어요. 그런 세야죠. 거 만들면 할 수 그냥 있을 텐데 박하정 원툴이에요. 네. 그런 걸 만들 문송합니다. 네, 일단 사람이 하는 게 제일 싸요. 싸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 망해. 왜냐면 우리가 제일 싸거든. AI 생겨도. 빨리 맞춰보세요. 꼴등과 1등. 아 진짜 맞추는 방송. 거야. 네. 꼴등
꼴등은 난 여러 개일 것 같은데. 아니 노트북을 좀 이렇게 컨닝을 하려고 해도 네. 노트북 아니 나는 하정 기자 꼴등은 아예 안 달린 게 여러 편인 걸 내가 알기 그래요? 때문에. 아니 왠지. 꼴등 하나예요. 하나도 안 진짜? 달려. 1등 하나, 꼴등 하나. 아, 옆에서 보려고 해도 하정 기자 노트북을 그럼 지금 보려고 댓글 해도 아예 없는 이게 게 꼴등인 아예 거예요. 너무 없는 게 한 더러워. 편밖에 안 아니 된다는 그냥 거예요. 맞춰보세요. 그냥 그렇게 다. 계속. 아니 그러면 그게 더 놀라워. 이렇게 합시다. 좀 하나도 없다? 보기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을 합치는 댓글이에요. 진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 있는 그럼 이제 거예요. 이제 좀 힌트 차원에서 여쭤볼게요. 네. 주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나는 없는 게? 나는 네. 1등 없는 알겠어. 이유가? 댓글이 없는 게. 저 1등 맞춰볼 수 있어요. 아니요. 검소완박 1편 조성한 변호사님 처음 왔을 때 왠지 환영하는 제일 댓글이 많았다? 많았을 것 같아. 의외로 없었던 것 같은데. 309회. 없었는데. 더 봅니다. 맞추실 분. 조성한 댓글은 좀 더 조성한이 좀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튀면서 좀 많이 좀 달렸던 것 같고. 그리고 없는 거는 네. 왠지 네. 상간 소송 안 한다면 불륜 증거 아니다. 댓글은 보통 다음 회차에 달리잖아. 그거를 생각해야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천재 너 이렇게 발표하면 그러니까 안 나는- 되는구나. 그러면 그 전회를 발표할 그거 수 잘못 수집을 하신 건데. 아. 댓글이 제일 어. 야 선재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나는 네. 최고 많이 달렸던 거는 310회 검소완박 아니야. 2편.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한 게 그 방송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때문에 그걸로 보셨어요? 그걸로 셌어요. 아, 그래. 그럼 그러면은 네, 네. 309회. 읽은 날 기준이 아니고 그 클립에 나만 잘 달린 생각하고 거를. 그러면은 읽은 저는 거지. 네네네. 1등은 309회고 왠지 꼴찌는 331회 같아요. 청취자 사연 특집. 왠지 청취자 사연 특집을 한 날 댓글이 전혀 없었을 것 모르겠다. 같아. 우리 방송의 저희가 러닝 알 것 타임이 길어지고 있어. 빨리 말씀하세요. 김영란법 2탄이 제일 없지 않았을까요? 이거 조금 김영란법 2탄. 이게 조금 약간 주제 자체가 일반 사람들한테 좀 노잼이 아니야. 아 근데 나 이거 댓글 단 거 기억나. 네가 갈까님이 댓글 달았어. 김영란 2탄에 대해서. 이거 아니네. 참 어렵다. 알려주세요.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댓글이 가장 네. 적었던 것부터 얘기해 주실 건가요? 김선재 정답. 오 진짜? 우와! 둘 다. 진짜? 네. 어머 나 어제 이거 많은 거 없는 거. 정답 유출 아니야? 진짜요? 저 깜짝 놀랐어요. 새벽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래서 느낌으로 찍은 건데. 와 대박이다. 김선재 그러면 님에게 10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누구랑 진짜 경쟁? 깜짝 아니, 놀랐다. 정확히 몇 회라고요? 아, 진짜 못 나 맞추면 진짜 본인이 놀랐다. 310회가 제일 9회? 309회 그러니까 변호사님 오셨을 때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왔을 때가 제일 많았고 환영하는 댓글이. 아, 그리고 청취자 사연 특집 왠지 사람들이 안 달았을 것 청취자 같더라고요. 사연 특집이라서 근데 진짜 맞아요? 저는 청취자 사연 특집이 제목이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서 제목은 많이 재밌는데 달 거라고 상간 생각했는데 소송 안 한다면 불륜 증거 받아갔다면 소송 못 하나요? 이거였는데 댓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마상이 댓글 0개. 잘 끌었는데. 였고요. 와 왜냐하면은 이게 청취자 개개인의 뭔가 사연을 이렇게 해주니까 검수안박은 그렇죠. 조성한 환영에 또 검수완박이었기 주제는 또 때문에 많았던 것 같긴 하네. 댓글이 주제가. 15개로 야, 1등이었습니다. 1, 2탄 나는- 합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니에요. 판을 깔아야겠다. 2탄은 12개. 그게 2등. 대박이다. 야 너 어. 네가 댓글 읽는 사람인데 너 왜 이렇게 몰라? 제가 가장 아쉬웠던 방송으로 찝어버렸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니까 아쉬워하는 거야? 나 진짜 좀 짱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진짜 진짜요? 네. 와. 그냥 아니 대단하다. 하나는 맞춘다고 쳐. 선물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두 두 느낌. 개를 어떻게 맞춰? 와 진짜 나 진짜 그러니까 안 봤거든요. 이건 선물 줘야 돼요. 이거는요. 진짜 작두 자꾸 올라가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오늘 보내주. 제목 나왔다. 오늘 제목 거지 어때요? 방송, 거지 방송. 김선재 작두타. 아니야 안 돼. 스포가 돼서 안 돼. 안 돼. 듣다가 네가 맞추는 아, 거가 네. 포인트인데. 아, 진짜. 오, 깜짝 놀랐어요. 1등 최종 의견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2등이 검수완박 2편. 그게 검수완박이 잘 이등이에요. 네. 그 바로 다음 회차였죠. 역시 화제가 되는 가장 주제다 화제의 보니. 주제였던 것 그리고 같아요. 3등이 우리도 시류를 타야 되네. 3등까지만 얘기할게요. 3등. 여기서도 저기서도 횡령, 감옥 갔다 와도 남는 장사. 이게 댓글 많아요? 이게 댓글 11개. 네. 이거 분노를 유발하는 이거 게 댓글 별로 안 많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얼마면 되겠냐고 막 올려달라고 했던 아, 것도 있고 해서 밸런스 게임 하셨잖아 이거. 그러면은 가능해요? 결론이 나왔네요. 시류를 타거나 퀴즈를 내야 되는 퀴즈. 예. 게임을 해야 되겠네. 게임을. 참여형이 네. 확실히 확실히. 댓글이 많이 달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 뱃사람 마음님도 막 질문 드리니까 기본적으로 답을 달아주시고. 댓글이 많은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갑자기 한 3-4개 달리면 그게 제일 많은 거야. 제가 평균 얘기했잖아요. 4.85개라고. 아, 댓글. 평균 4.85개. 그러면 제일 많은 건 몇 개 정도였어요? 1등 한 거? 네. 아까 15. 아까 15개. 아.
15개. 앞으로 정말 댓글 잘 됐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네. 우리가 댓글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댓글에 잘 이해하신 집착했네요. 거예요, 저희 뜻을. 네. 나 진짜 너무 최고였다 오늘. 와, 진짜 박수를 최고. 보냅니다. 올해를 나 하루 종일 아름답게 기분 마무리. 좋겠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머리에 무슨 쿨 샴푸한 것 같지 않아? 바로 열고 뭐 김선재 작두타 그거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스포가 안 되는 차원에서 그럼 이렇게 넣든지. 하자. 오늘 신내림 받은 사람 있다 이렇게 또 있다 물표야. 있다. 댓글 연계 아니야? 뭐 없나? 진짜 제목 좀 나- 짜주고 해. 참여하는 게 댓글이 많이 달린다고 하니까 끝으로 네. 저는 네. 청취자들이 좀 생각했을 때 재밌었던 회차나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거. 판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달아주시면 오늘 방송 잘한다. 저 이걸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방송 쟁이쟁이 방송쟁이. 네, 달아주시면 15개를 돌파해 봅시다. 새해에는 기록을 깨봅시다. 15개를 넘는 댓글과 음. 평균 댓글 6.85개 음. 이상으로 아. 네. 목표를 잡고 저는 뭐 댓글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집착할 갑자기? 거예요. 얘가 선재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내가 맞추고 싶었는데. 한 해 동안 네. 모두 다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예. 멀리서 이렇게 또 와서 1시간 동안 또 아유. 내년에도 하고. 하정 기자랑 같이 하는 건가요? 네. 다들 네네. 쭉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오늘 네. 좀 머리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예뻐 보이십니다. 예. 또. 아, 오, 특히. 좀 내려왔네요. 네, 머리가 아주 자연스러우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특히나 올해 처음 이제 합류하긴 음. 했는데, 네. 예, 이 방송 이후에 이제 뭐 제 현업 자체도 많이 늘어나는 느낌이었고 바빠지고 진짜? 너무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갑자기 소감을 얘기한다고? 약간 나가는 사람 느낌. 내일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네. 연말 마무리 다들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또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